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조사 방법론 이번 시간에는 SPSS 프로그램 및 코딩 방법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SPSS의 화면 기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SPSS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작업 선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면을 열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제목 표시줄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열린 화면의 파일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 없음 뭐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이제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면 지정한 파일명이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뉴 표시줄은 이제 파일부터 도움말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도구 모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메뉴바를 눌러서 뭐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실행할 수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이 도구의 아이콘을 눌러서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가 있는데요. 데이터 보기는 우리가 누르면 이제 수집한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보면 되고요. 변수 보기를 누르면 우리가 수집한 자료의 성격과 설명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직접 프로그램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제 기본 메뉴를 살펴보게 되면 뭐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변환, 분석, 그래프 뭐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뭐 파일은 눌러보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이제 파일 생성 또는 저장과 관련된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옵션 설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눌러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조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변환 기능은 이제 우리 목적에 따라서 변환하게 하는 부분들이고, 이 분석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경우에는 준비한 자료를 다양한 도표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파일을 눌러보게 되면 이제 이런 항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것, 데이터를 여는 것,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이런 기능들이 좀 있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 정보 표시를 보게 되면 이제 저장된 파일의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하거나 인쇄를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작업한 데이터를 실행 취소하는, 역순으로 복구하는 부분이 있죠. 반대로 이제 다시 실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일반적인 편집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을 지정하거나 블록을 설정해서 삭제하는 것도 있고요. 작업 중인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SPS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꼴의 종류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격자선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이런 메뉴들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제 변수 값에 레이블을 붙이거나 데이터를 스캔한 후에 다른 속성을 설정할 수 있죠. 이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결과값에 대한 보고서를 출력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향후에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도 배울 건데요.
기술 통계의 경우에는 이제 빈도 분석이나 기술 통계, 교차 분석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비교는 일표본 T검정, 대응 표본 T검정, 그리고 독립 표본 T검정, 아노바 분석 이렇게 할 때 필요하고요. 상관 분석은 우리가 향후에 이제 상관 분석을 할 때 사용하고, 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차원 축소는 이제 여러 개의 변수들을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척도 분석은 일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문에 대한 것을 신뢰도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모수 검정은 데이터가 특정한 분포, 예를 들어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이제 그걸 따르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수행하는 검정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해봤던 건데요. 한번 우리가 출력 파일을 보기 위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과 커피 선호도 간의 관계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카일 제곱 검정까지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SPSS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 변수가 한 개인데 측정 횟수도 한 개다, 1회다. 그래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한다. 이럴 때는 이제 1표본 T검정을 활용하게 되고요.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할 때 집단은 한 개인데 측정 횟수가 2회일 때, 예를 들어서 사용 전, 사용 후, 뭐 투약 전, 투약 후 이런 형태로 분석할 때는 대응 표본 T검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이 두 개일 때,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시험 성적에 대한 평균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독립 표본 T검정을 하게 되고요. 평균 차이를 볼 때 집단 개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별량, 뭐 다별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이제 F 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SPSS를 보고 한번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SPSS를 활용한 이 화면입니다. 보면은 맨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보기가 있죠. 자, 화면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메뉴 표시줄, 그리고 이제 도구 모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본적인 뭐 일반적인 뭐 엑셀 프로그램에 익숙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수 보기, 여기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변수들이 입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기,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향후에 코딩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여기 비변수의 넘버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성별, 학력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면, 자, 데이터 보기를 했을 때 맨 첫 줄에 그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성별은 1, 1, 2다. 학력은 뭐 1, 2, 3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소수점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수점 0, 소수점 0, 소수점 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이블은 뭐 설문지 번호다.
입력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성별과 학력은 뭐 직관적이니까 그대로 놔두는데 우리가 데이터에서 1과 2로 입력을 했으니까 값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값을 눌러가지고 기준값 1은 남자를 의미하고 추가해 주고요. 기준값 2는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학력도 우리가 1, 2, 3으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설문에 1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는 자, 대학생, 자, 3은 자, 대학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고 추가를 안 했네요. 3은 자, 대학원 이상.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보기를 눌러 가지고요. 자, 값 레이블을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레이블로 변해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시 보기에서 값 레이블을 눌러 보면은 이제 다시 숫자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눌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을 누르게 되면 자, 새 파일. 그래서 뭐 데이터를 뭐 불러오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러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메뉴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집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자, 실행 취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잘라내기 복사, 뭐 변수를 삽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보기를 눌러가지고 글꼴 바꿀 수 있고, 아까 값 레이블을 누르게 되면 레이블이 나오고, 해제를 하면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자체를 뭐 정의하거나, 좀 이제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환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변수와 변수끼리 뭐 예를 들어 더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향후에 역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같은 변수로 코딩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로 코딩을 좀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더미 변수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변환의 더미 변수 작성을 누르게 되면요. 좀 쉽게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을 보게 되면 이제 보고서 케이스 요약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기술 통계량을 보게 되면 뭐 빈도 분석, 일반적인 기술 통계, 그리고 이제 명목 척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항목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균 비교가 나오죠. 찾아봤던 것처럼 이제 뭐 평균 분석, 일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이렇게 이제 평균을 비교해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분석 항목에서 우리들은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이제 이제 분산 분석도 또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관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변수끼리 과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관계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서로 간에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역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상관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상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상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회귀 분석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을 보게 되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선형 모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곡선 추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깐 건데 헤이즈 교수의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이 SPSS 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개효과 분석이라든가 조절효과 분석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좀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활용하는 게 차원 축소죠.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0개의 변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유사한 뭐 3개의 변수로 이제 축소를 시킨다면 10개의 변수를 가지고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3개의 변수를 가지고 뭐 폐기 분석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연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변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되겠죠. 자, 척도 분석은 일반적으로 신뢰도 분석, 척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척도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설문 항목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가 어떠한 약간 추상적인 잠재 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신뢰도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비모스 검정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 제곱,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카이 제곱으로 인해서 과연 저것이 이제 각 변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표 작성을 통해 가지고요, 뭐 막대 도표나 뭐 원도표, 그리고 산점도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번 시간에 해봤던 건데요. 한번 우리가 이제 성별과 커피 선호도 간의 관계 분석을 이런 항들을 통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일단은 그 커피 프레퍼런스 이걸 이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열었습니다. 자, 데이터를 여니까 자, 변수를 보니까요. 자,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고 커피 선호도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보니까 1은 남성을 의미하고 2는 여성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피가 1은 아메리카노, 2는 카페라테, 3은 에스프레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성별, 숫자에 따라서 성별이 쭉 나와 있고요. 커피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게 이제 궁금하죠. 과연 남성과 여성이, 즉 성별이 커피의 종류, 즉 커피 선호도 경향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차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그리고 자, 기술 통계를 들어가 가지고요. 자, 교차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목 척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 이제 교차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성별을 행으로 놓고 커피 선호도를 열로 놔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 결과가 나오네요. 자, 보니까 성별과 커피 선호도 N수가 200개가 있고, 그리고 결집값은 없네요. 교차표를 보니까 자, 남성은 총 90명인데 아메리카노를 이제 40명이 선택을 했고요. 카페라떼 30명, 에스프레소 20명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은 아메리카노 35명, 카페라떼 45명, 에스프레소 30명 이렇게 선택을 했죠. 네, 이렇게 보면 자, 남성은 어떤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보게 되면 아메리카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여성은 카페라떼를 선호하는 것 같죠? 교차표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실증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정기 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 중에서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성별이 커피 선호도에 영향을 줄까? 이걸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눌러서요. 자, 비모수 검정을 들어가서 자, 카이 제곱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자, 커피 선호도를 검정 변수에 넣고요. 한번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이 제곱 비모수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을 했죠. 자, 빈도, 자, 커피 선호도가 나와 있고요.
검정 통계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유도가 1일 때에 이제 유효 확률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제 커피가, 성별은 이제 항목이 두 개가 있죠. 자, 이럴 때는, 2 곱하기 3 교차표 한에서, 자, 남성과 이제 남성, 여성 전체 수가 나와 있을 때, 남성의 숫자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 여성의 숫자는 제약받게 되죠. 전체 빼기 남성이면 여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의 숫자가 자유롭다면 여성의 수는 제약받게 됩니다. 이럴 때 자유도는 1이고요. 커피는 이제 세 개의 종류가 있고 전체 개수가 나와 있으면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정보가 자유롭게 설정이 되면 하나의 정보는 제약되게 됩니다. 이때 자유도는 2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일 때의 자유도는 2 빼기 1 곱하기 3 빼기 1 하게 되면 이제 2잖아요. 1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자유도가 2일 때 유의 확률은 0.044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의 수준 0.05보다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별이 커피 선호도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성별이 커피 선호도 경향에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PSS를 가지고 자 데이터도 입력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분석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테스트 삼아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코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